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정말 감사한 하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라이브 방송 또 하면서 오늘은 어떤 거를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이 베트남에서 뜨는 직업, 아무래도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앞으로 이 뜨는 직업 자체가 그전하고는 조금 좀 다를 것 같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요 전하고 지금하고는 이제 아무래도 뭐 비대면 분야가 굉장히 많이 늘었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이후에 이런 직업들이 뜰 것 같다고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비대면 분야가 최고로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2019년에 비해서 인터넷 결제 카드 사용량이 코로나 이후로 약 35%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질 못하니까 인터넷 쇼핑이 점차 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밖에 안 나간다 그래가지고 지금 뭔가를 더 안 사고 뭐 쇼핑을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밖에를 못 나가니까 더 집에서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경향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저도 한 달에 생활비가 있는데 저희 가족들이 쓰는 생활비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족들이 쓰는 생활비가 사실 코로나로 안 나가서 좀 줄어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줄어들더라고요, 생각보다. 그 인터넷으로 뭐 이것저것 다 주문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오히려 더 들면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00만 원 들어갔다 그러면은 뭐 350만 원, 400만 원 막 이렇게까지 지출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오히려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먹던 비타민도 먹게 되고 막 마그네슘도 먹고 막 이런 보충제 이런 것들도 먹게 되고 조금 더 뭐 면역력이 좋다 해가지고 홍삼 챙겨 먹으라고 하고, 물론 아내가 챙겨주니까 좋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소비가 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쇼핑하는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이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인 소비가 줄어드는 사람들은 제 주변에 진짜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밖에를 안 나가고 외식 비용이 줄은 거는 맞지만 외식 비용만 줄은 거지 그 외적으로 배달시켜서 먹는 것들 더 많이 늘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는 이 코로나 이후로도 이 비대면 분야가 굉장히 뜨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특히 이 비대면 분야, 모든 분야에서 꼭 인터넷 쇼핑뿐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분야에서 비대면 분야가 앞으로 많이 뜰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요, 비조리 배달 식당 업종이에요. 예전에는 이 비조리 상태의 음식업자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다들 한번 뒤어봤잖아요. 사실 여기가 상가 임대료가 싸지 않아요. 식당 한번 하는데 상가 임대료가 싸지 않은데, 상가를 임대해서 이 고정 지출로 임대료가 나가잖아요. 직원들도 나가고. 근데 이 상가를 임대해서 이거를 조리해서 오프라인 손님들한테 나가는 거랑 실제로 내가 차라리 집에서 만들던 아니면 조그마한 소형 식당이나 이런 주방만 가능한 이런 곳에 임대를 해가지고 비조리인 상태로 배달을 하는 이런 업종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뜨고 있어요. 실제로 여기 보면은 뭐 치킨도 냉동인 상태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피자도 냉동인 상태에서 판매를 해요. 얼마 전에 이 피자나 이런 데도 되게 유명한 피자죠.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포피스나 이런 피자들, 그런 피자들도 지금 냉동인 상태에서 비조리인 상태에서 배달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밖에를 못 나가고, 그러니까 배달도 많은데 이게 하나의 자리를 잡은 업종이 된 거죠. 예전에는 실제로 막 임대료, 그러니까 수지타산 따져보니까 다른 거예요. 실제로 임대료를 내가 내고 그 대신 뭐 술도 팔고 그리고 직원 급여도 나가고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조금 더 적게 팔고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게 오히려 남는 걸로 봤을 때 많이 남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비조리 상태에서 가격을 약간 내리고 이 소규모 업종으로 전환하면서 이 고정 지출인 임대료를 줄이고 수익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선택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런 비조리, 배달 식당, 이런 것들이 많이 뜨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 위생 관련 부분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딱딱딱딱 뭐 점검하고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한국처럼. 그래서 뭐 그냥 일반적인 식당도 뭐 위생 관련 하시는 그런 공무원들이 오면은 보통 뒷돈 주고 끝내는 편이에요. 아시잖아요. 근데 그쵸. 근데 이렇게 뒷돈 주고 끝내는데, 이 뒷돈 주고 끝내다 보니까 이런 업종들이 오히려 지금은 대세인 거죠. 조그만 아파트 내부에서 분식집, 뭐 김밥이나 떡볶이나 이런 거 만들어서 팔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수익이 그렇게 적지 않아요.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봤는데 그렇게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 비조리 배달 식당 아니면 이 소규모 온라인 식당, 온라인 배달 식당,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로는요, 셀프 인테리어 관련 업종이에요. 셀프 인테리어 관련 업종이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인테리어 업자가 선수 막 다 인테리어 3D 짜주고 뭐 해주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졌어요. 인테리어 업자나 그 외에 뭐 3, 4명의 사람들이 집에 들어오는 것도 사실 반갑지가 않고, 여기서 본인들이 직접 그 셀프 인테리어 관련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사이트에다가 뭐 전구는 보고, 등은 보고, 벽지는 보고, 타일에 사이사이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줄눈, 그런 것들은 보고, 이런 것들을 다 직접 하나하나씩 고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배달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배달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을 꾸미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예전보다 시간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굳이 뭐 인테리어 업자한테 막 하는 것보다 자기가 자기 집을 꾸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한 번에 몰려있는 그런 쇼핑몰도 있잖아요. 막 라자다나 뭐 쇼피나 뭐 이런 그런 쇼핑몰 모듬 업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제 한 곳에서 막 여러 개 고를 수 있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한 아이템만 파는 곳에 들어가고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한 후기도 보고 디테일한 그런 상품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결정을 해서 그것을 배달을 해서 본인이 직접 꾸미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또 뭐 자기가 자기 집 꾸미는 거니까 되게 이쁘게 또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만족도도 높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번째는요, 중고 물품 상인 업체예요. 이제 현재로서 지금 중고 물품이 하루가 멀다고 굉장히 막 우후죽순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막 오피스 망해, 식당 망해, 막 여기저기 막 다 미용실 망해, 막 이러니까 계속 막 그런 상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고로 나오는 상품들이 뭐 책걸상만 있는 게 아니라 막 하다못해 고데기부터 선풍기에 너무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뭐가 다르냐? 예전에 코로나 전에도 이런 중고 상품들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중고 상품들이 약간 좀 후진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쵸, 그쵸. 약간 후진 것들. 이제 뭐 약간 돈 주고 사기엔 조금 그런 것들. 근데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나오는 것들은 너무 새 거예요.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새 것들만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냥 이건 새 건데?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새고. 예, 그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죠. 베트남 현지 그 중고 상인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실제로 중고 물품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하냐,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너무 놀라울 정도로 새 것들이 너무 많이 헐값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처리하는 것도 다 돈이니까 이것들 한국에 가시는 분들이 누군가한테 줄 수도 있고 뭐 하겠지만, 뭐 사실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막상 그때 딱 닥치면 이게 뭐 누구한테 주고 뭐 이런 것들 생각이 잘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헐값에 내놓는 사람들도 있고, 중고 시장에 너무 새 거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그리고 가구나 뭐 사무기기 이런 거 뿐만이 아니라 중고차 있죠. 중고차도 너무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중고차로 나오는 자동차들 중에 대부분이 그 전에 그랩으로 운영했었던 자동차라고 하더라고요. 한동안 지금 셧다운이 되면서 요 한 달, 두 달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나왔다고 합니다. 대부분 약 80%가 그 그랩을 운영하던 그런 차량이라고 해요. 개인이 차량을 대출 받아서 사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 차량들을 많이 사가지고 대출로 사서 기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그랩을 했었던 사람들도 있으세요. 이 대출값을 갚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중고 시장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마 코로나 끝나면 뭐 식당이나 사무실이나 뭔가 무엇인가 셋업할 때 있잖아요. 중고 시장 쪽을 많이 가보세요. 그리고 중고 시장 쪽 업종이 제가 볼 때는 중고 시장 쪽이 아무래도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베트남이 끝나면요, 베트남으로 들어오셔야 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조건 들어오셔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다시 베트남으로 들어와야 되는 분들이, 이분들이 오자마자 뭐를 하겠어요? 집을 구하고, 그리고 차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사무실도 열어야 되고, 뭐 상가도 열어야 되고, 이것저것 많이 할 게 있잖아요. 그때 중고 물품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도 이 중고시장 부분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것 같고, 최소한 2021년, 2022년까지는 최소한 뜰 수 있는 직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인데요, 개인 과외 선생님이에요. 이 개인 과외 선생님, 이건 뭐냐면, 예전에는요, 코로나 전만 해도 학원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과외를 받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이 과외 선생님들이 이 줌 있잖아요. 영상 통화하는 줌. 저도 지금 줌으로 상담을 하거든요. 줌으로 상담이 꽉 차 있어요. 아침 10시부터 딱 5시까지. 그래서 영상 통화로 제가 상담을 하루에 1시간씩 해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일단 이 줌이라는 이 영상 어플, 영상 화상 채팅이 가능한 이 어플, 이걸로 1대1 과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그 과외를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선생님인데 베트남에 계시는 분들, 과외하셨던 분들, 그런 선생님들보다는 지금은 어떤 분들이 인기 있냐면, 지금은 실제로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되게 인기가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에 더 잘 나가는 선생님들도 많은 거 아니에요, 사실. 여기보다는 그 한국에 계신 분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어차피 여기서 직접 못 만나니까, 만나는 것 자체를 영상으로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들을, 한국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일로 초빙을 해가지고 이 영상으로 이렇게 과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능력 좋은 한국 선생님들하고 하다 보니 막상 생각보다 직접 집에 방문하는 것만큼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앞으로도 이 코로나 팬데믹 끝나더라도 실제로 과외 선생님을 직접 방문해갖고 하는 것보다는 이 줌이나 이런 영상으로 과외 선생님들하고 수업을 하겠다는 학생들도 많아졌고요. 그런 학부모들도 굉장히 많아진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대학생들 있잖아요. 한국에서 대학생들 중에서 뭐 과외를 하고 싶다, 베트남에서 좀 과외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여기에 조금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이 베트남 시장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렇게 코로나 이후에 베트남에서 뜰만한 직업 5가지를 딱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게 실시간 방송이라서 뭐 아마 유튜브에 올라가는 건 이렇게 어느 정도 편집이 돼서 올라가겠지만, 제가 지금 2시간 동안 얘기했잖아요. 이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뜰만한 직업들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코로나라는 거는 누구든지한테 왔었던 거고,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퀄리티 있는 그런 아이템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베트남이라는 나라 자체가 일단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00%가 넘어요. 1인당 2개씩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보급률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유튜브나 뭐 영상통화나 이런 것들, 혹은 인터넷 쇼핑, 이런 것들도 접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생각해가지고 한국에 있었던 아이템들을 잘 골라서 이쪽으로 가지고 오면은, 제가 볼 때는 굉장한 파급력과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영상부터 매번 마지막에 감사함을 표시를 하려고 해요. 제가 이제 요즘 집에 있으면서 일을 하면서 집에서 재택근무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세상을 살면서 너무 감사한 일이 많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막 문을 닫고 막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입이 나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매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영상이 끝나는 시점마다 매번 감사함을 표현하려고 해요. 오늘 하루 제가 감사했었던 거, 오늘 하루 제가 뭔가 누군가한테 고마워했었던 거,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